자,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조국 선절, 차기는 김경수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시죠? 다음에 지금 이낙연이가 계속 이제 1등 나오는데 이낙연이가 되지 않겠느냐? 뭐 지금 뭐 수가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낙연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일단 문바에서 이낙연이에 대한, 친문 쪽에서 이낙연이에 대한 굉장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 저항의 이유가 대체 뭐냐? 제가 이렇게 물어보더니 첫째가 뭔지 아세요? 전라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근데 문재인이 워낙 전라도 사람을 싫어하고 또 이 PK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PK 쪽에서 우리가 대선 주자를 내야지, 말하자면은 그래야지 우리의 권력이 무궁무진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PK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에다가 정권을 호남 출신에게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호남에서 아주 99%의 정말 북한하고 비슷하게 딱 몰표를 총선에서 준 거는 일종의 문재인과 친문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확실하게 겁나게 밀어주는데 이낙연이를 너희가 못 세운다고? 어디 두고 봐. 그러면 99% 나중에 0.1% 되는 거야. 이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친문들, 특히 문재인이 갖고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서는. 첫 번째는 PK, 전라도. 두 번째는 자신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노무현이라는 진짜 좌파 정권이 그때 이제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근데 노무현은 진짜 진성 좌파는 못 됐던 거죠. 왜? 노무현 자체가 우리 사회나 우리 정치권에서 소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이 그 당시에 민주당의 이름으로 당선됐지만 자기의 영향권을 넓히기 위해서 열린 우리당이라는 거를 창당을 해갖고 민주당에서 탈출을 시키는 거죠. 이건 뭐냐면 호남 탈출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 노무현은 이 호남이라는 지지 기반을 딛고 일어섰지만 호남을 배신하면서 아주 소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좌파 또는 이 진보를 표방하는 사람들의 층이 두텁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노무현도 소수였거니와 또 노무현이 또 막판에 가서는 해군 기지라든가 강정마을에 또 이 이라크 파병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의 지지층을 배신하는 그런 애국적인 그거 하나는 그런 정책을 꽤 많이 폈어요. 그런 점에서 노무현은 자기의 지지층하고도 등을 돌리게 되는, 척을 돌리게 되는, 말하자면 소수 오브 소수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문재인은 어떤 대통령이냐? 우리나라 역사상에 처음으로 대단히 많은 지지층을 갖고 있는, 꽤 확장된 좌파 지지층을 딛고 일어서면서 당선이 된 후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수의 힘, 자기의 지지 기반을 꽤 많이 갖고 있는 다수파 좌파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과 이 친문들은 자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세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친문들이 이제 PK에서 꼭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이 친문 가운데에서도 말하자면은 뭐 친노라든가 지금 떨거지들이 좀 있죠. 거기다가 뭐 송가혁이라든가 뭐 이렇게 있는,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이렇게 쳐다볼 필요도 없는 저 미통당, 뭐 얘네들은 뭐 짓지도 않는 애완견 같은 애. 그래서 이제 21대 국회가, 저는 20대 국회가 동물 국회였다면 21대 국회는 식물 국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이제 모든 거를 이제 이 떨거지들이라든가 자기네들의 다수가 아닌 순정, 말하자면은 친문들 외에는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낙연은 이 세 가지 조건에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낙연은 낙연이는 나가리다. 이렇게 이제 나가리가 이제 일본 말입니다만 낙연이는 떨어진다,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런 그 권력의 이제 차기를 얘기했는데, 그럼 차기가 누굴까?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그리고 이제 이재명은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날아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자, 정리를 하나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남은 자가 누구냐? 조국하고 그 다음에 김경수예요. 근데 조국에 대해서는 점점 이제 아유 안 되겠어. 그 조국은 이제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이렇게 마사지 했는 선에서 타협을 하고 뭐 더 입을 불지 않게. 그리고 이 윤미향이도 이렇게 쫙 보다가 웬만하면은 이제 한번 털어버려야 되겠어.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짜고 있는 거죠. 왜? 얘네들 보십시오. 금태섭이 이 내쫓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어저께 법정에서 최강욱이 한 말입니다. 최강욱이 딱 이 얘기를 했어요. 뭐 나 보내달라 어쩐다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법정에서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내가 허위 인턴 기록을 이 조국한테 건넨 거는 딱 한 번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로펌에 있을 때 2장을 건넨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이 최강욱이 뭐라고 했느냐? 2차례에 걸쳐서 내가 보냈다. 이러면서 조국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이 허위로 인턴 경력서를 조작을 안 했다. 이건데 최강욱이가 나 한 번만 보내줬어. 그리고 내가 착각한 게 그때 2장을 보내준 거야. 이겁니다. 그러면 2016년이었고 2년 뒤에 또다시 자기 아들이 계속 떨어지니까 대학원에 이렇게 보내는 허위 인턴 경력서를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거는 스캔을 뜬 거죠. 원본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생충 조국 가족이 그 기생충이란 영화에서 이러면서 이거 더 기간 늘리고 뭐 쫙쫙쫙쫙 늘려가지고 허위 인턴을 말하자면 간의 수고금으로 이 조간의 기생충 공장에서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검사가 이거 기록 보존해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러니까 최강욱이 좀 더 정리할 시간을 달라. 뭐 이렇긴 했다곤 합니다만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최강욱이가 2018년에도 이 허위 인턴 증명서를 조국에게 보냈다면 청와대 공직 비서관을 하면서 청와대에 있으면서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중한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강욱이는 내가 쟤한테 언제까지 물귀신 작전에 끌려 들어가야 돼. 이러면서 딱 그 동아줄을 썩은 동아줄이니까 딱 끊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최강욱이가 조국한테 형령하면서 그렇게 뭐 살갑게 굴고 막 이렇게 했다는데 이제 끝난 거죠. 언제 봤어? 이겁니다. 언제 봤어? 우리가 네 이름이 국이냐 아니면은 정국이냐. 요새 조국보다 정국이가 더 유명하던데 BTS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는 신분이 달라졌으니까. 나 당 대표야. 그러니까 재판도 빨리 끝내달라고 나 가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3명의 비례대표만 갖고 있지만 나 당 대표야. 너 아무것도 아니지. 피의자이고 지금 재판받는 그리고 깜빵에 들어갈 인물이지. 마누라랑 같이 쌍으로. 나 당 대표야. 이제 조국하고 나하고는 클래스가 달라. 이러면서 이제 손절을 한 거죠. 근데 이 좌파들은 지금 아주 일사불란하게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술 전략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걸 본다면은 지금 문재인이 조국을 완전히 손절을 하고 최강욱이야 늘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이러면서 딱 홍위병 선서 맨날 이상한 이 리복 메고 이 스카프 메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 자기가 심어놓은 사람들도 많을 거고 맨날 청와대에 전화해가지고 오늘 기분이 BIP 어땠어? 그 다음에 BRP가 뭐 보고서 어떤 거 많이 읽어 이런 거 다 염탐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최강욱은 조국에 대해서 이제 끝나가고 있구나 이거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2차례 보내줬다고 하다가 2차례가 2장이 된 거죠. 원래 좌파들이 이렇게 잘 뒤집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김경수인가? 제가 여러분한테 한 책 한 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힘의 역전. 스텝님 이 책이 이렇게 잘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스텝님 이 책이 들어오고 있는지 좀 잘 봐주세요. 우리 스텝이 제 말을 잘 안 듣네요. 네, 자 아무리 불러도 이 책이 힘의 역전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어떤 책이냐? 이 청와대에서 이
홍보 비서관을 했던 이 디지털 소통 센터장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홍보 관계를 했던 꽤 높은 자리에 있었던 정혜승. 이 남편이 박성재라고 자기 남편 MBC 사장까지 시켰죠. 좌파 중에 아주 정말 수구 좌파입니다. 근데 이 정혜승이란 여자가 메디치 포럼이라는 걸 했었어요. 이럴 때 사회의 전문가들 중에서 좀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들을 쫙 불러가지고요. 강연을 열고 자기들끼리 이 힘의 역전. 그러니까 이제 힘이 뒤집힌다. 즉 좌파의 세상이 왔다. 그리고 보수는 이제 소수의 전락을 하고 이제 우파라는 이름은 그 힘이 미미한 집단. 뭐 이 정도가 될 거다. 이러면서 이 힘의 역전 시대가 왔다.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강연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 보면은 뭐 정혜승 천관율 여러분 아시죠? 시사인에서 맨날 이제 이 보수는 죽고 이제 이 좌파의 세상이 깍꿍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고요. 또 홍성국 이 사람은 이제 확대 성장 사회에서 수축 사회로 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원래 뭐 모태 보수고 서강대 다닐 때는 박근혜 대통령 동문이고 뭐 이런 거 팔더니 딱 이렇게 지켜보더니 아무래도 좌파 세상이 오래 갈 것 같다. 이러면서 좌파들한테 러브콜을 해갖고 이번에 세종시에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뭐 옛날에 강연할 때 마누라는 많을수록 좋은 거죠. 뭐 이런 말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뭐 이날이라든가 뭐 이 이수정 그 씨라든가 또 그다음에 류영재 사법 권력에 대해서 맨날 이제 이 사법 개혁한다 한다는 여검사 또 뭐 이런 사람들 이 좌파의 나름대로 씨가 먹히는 사람들을 쫙 이제 줄을 세워 갖고 강연을 했는데 유일하게 정치인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정치인이 누구냐? 김경수예요. 이 김경수에 대해서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김경수에 대해서만 엄청나게 이 지금 뭡니까? 수도권 중력에 맞서는 메가시티 구상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렇게 특별편을 해가지고 거의 이 두께도요 김경수에 대해서만 이 정도로 이게 뭐 지금 보니까 페이지 수만 하더라도요 거의 30 몇 페이지 거의 40페이지에 걸쳐서 이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해서 우리의 희망 김경수가 말하자면은 메가시티를 통해 가지고 거대한 플랜을 하고 있는 매우 싹수 있는 정치인 너무나 미래지향적인 정치인이라고 하면서 칭송을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합니다. 이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뀔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과연 괜찮은 것일까? 지각이 흔들릴 정도의 격변 그리고 사회적으로 대화와 토론이 안 된다는데 이런 모순을 해결해서 공관 사법 권력에서 개혁을 이루고 리더십의 변화를 이뤄서 우리들의 새로운 길, 힘의 역전을 이루자. 이게 이제 이 책의 주제예요. 근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김경수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는 얘기합니다. 이낙연이 아니에요. 이재명이 아니에요. 김경수예요. 이거는 특히 골수 친문인 말하자면은 정혜승이가 이런 기획을 했다는 거는 괜히 앞에 내세운 뭐 최재천이니 뭐 청가들이니 뭐 유영재니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옆에다가 병품처럼 앉은 거고 이 힘의 역전이란 책은 김경수 대통령 만들기 플랜이 가동했다는 걸 뜻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 주목하셔야 될 거는 뭐냐? 김경수 대통령 만들기에서 그동안의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를 일찌감치 발벗고 나서면서 막 난리를 쳤던 이른바 낙곰수 멤버들. 즉, 김어준 같은 애들이 싹 배제가 된 거예요. 왜? 이제 너 필요 없어. 응? 뭐 털보 탈출은 양심순이라는데 너 너무 더러워.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김어준이의 뒷조사를 청와대에서 꽤 많이 했을 겁니다. 그냥 뭐 뒷조사하지 않더라도 끼리끼리 나눠 먹은 정황이라든가 다 아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한겨레 이쪽에서 김어준이의 그 작은 문제 이
펀딩을 해놓고 다 잡수고 막 털 속으로 숨겼는지 어딘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겨레하고 정권하고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자신감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다수 권력이다. 우리는 옛날처럼 쭉정이 진보 좌파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주류가 됐다. 힘의 역전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은 털보니 뭐 주진우니 이렇게 이상한 애들 끼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는 다수 권력이 됐기 때문에 김경수 우리가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다가 김경수 재판부는요. 싹 바뀌었어요. 김경수에 대해서 킹크랩의 시연을 받다는 것이 증명됐다. 이렇게 했던 판사는 백조의 노래 부르고 자기도 이제 이게 마지막인지 알았으니까 판사로서의 양심이 있으니까 판사의 의견문을 아주 이례적으로 낸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날라가 버리고 이제 아주 김명수의 똘마니 내지는 김명수의 애완견 푸들 같은 사람이 딱 판사 자리에 있었고 딱 그 주심 부심도 딱 그런 말하자면은 우리 법 연구회라든가 이런 쪽에 이 때가 많이 묻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김경수는 무죄 나옵니다. 그리고 질질 끌어서 나중에 무죄 만들고 김경수에 대해서 여론 조작하고 뭐 탁현민이가 또 여기에 대해서 숟가락 하나 놓고 김어준이 필요 없고 탁현민이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탁현민이를 불러들인 거고 남북 이벤트에다가 김경수 이벤트에다가 그래서 다음 차기는 김경수입니다. 벌써 이렇게 물이 이렇게 새려면은 어디가 이렇게 새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물이 언제쯤 터진다는 걸 알죠. 최강욱이의 법정에서의 진술 번복, 자기가 냈던 이 진술서, 썼던 진술서와 법정에서 최강욱이가 말한 거하고의 완전히 뒤집기. 이게 바로 뭘 뜻하나? 조국은 손절이고 이제 김경수로 간다는 거를 저 진영에서 확실하게 신호를 보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김경수 우리가 주목하고 확실하게 김경수에 대해서 파야 되겠습니다.